본격적으로 영광읍중학교 남녀공학 전함에 대한 학생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실 국형진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청년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시고 현재 영광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패널 학생들과 스텝 학생을 소개해 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국형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이다 보니까 의견이 나뉘어져야 돼서 부득이 반대와 찬성팀으로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지정받아서 참여한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토론회에 내가 의견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각 중학교, 영광읍 중학교의 이제 대표로 나온 학생들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입니다. 영광중학교 정재원 학생, 그리고 반대측 해룡중학교 임수연 학생, 그리고 영광여자중학교 김하연 학생, 그리고 영광여자중학교 정유진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찬성 측인데요. 찬성 측은 우리 해룡중학교 우리 장유찬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못 듣네요. 장유찬 학생 참석해 주셨어요. 인사. 네. 그래요. 우리 영광여중 김성희 학생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영광중학교 이채원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중학교 이은준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현장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확산되고 있어서 오지는 못했지만 각 학교의 실장, 대의원, 학생회장 뭐 이런 대표급인 친구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영광여중은 온 교실에서 다 보고 있다고, 네, 중계를 바로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줌으로 참석한 모든 학생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뭐 현장에 지금 8명의 학생이 참석해 주셨지만 지금 줌으로는 한 200~300여 명이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는 저도 매우 떨리고 긴장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광읍 남녀공학에 대한 학생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강사 선생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희가 정해놓고 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녀공학 얘기가 나오느냐, 이 취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장님이 이제 올해 새로 오셨거든요. 근데 새로 교육장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지역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에서 남녀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남녀공학을 하겠다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학생들 의견은 어떤지, 지역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인지 정확히 알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공학이 옳다 나쁘다를 가리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마치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온 사람들처럼 주제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주제 토론 8가지 주제 토론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줌으로 들어와 있는 200~3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유 토론이 있습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던진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서 자유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토론 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주제를 더 만들어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반대측 의견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정재원 학생 첫 번째 주제 토론 주제 말씀해 주시죠. 학력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이 되었을 때 이성과 많은 채팅으로 인해서 단성학교였을 때보다 성적이 낮아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공학보다 단성학교가 국영수 성적이 모두 높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 150여 개 중학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 수능을 볼 때까지 6년간의 성적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고, 단성학교가 남녀공학보다 4에서 7점가량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성학교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수능 성적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자료를 또 찾아가고 좀 오셨어요. 네, 이렇게 성적에 대한 이야기, 단성학교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찬성 측에서 반론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성학교보다 오히려 남녀공학의 우수 학력자 비율이 많았고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적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학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적었다는 뜻으로 모두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보다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따라서 단 몇 점의 평균 점수를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녀공학에서 오히려 더 적었다. 그래서 평균 점수 올리는 것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어지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주셨어요. 네, 혹시 반대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남녀공학이 우수 학력자가 더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에 따르면 1위부터 30위까지 학교가 대청중, 대명중, 역삼중, 숙명여중 같이 주로 강남 상구에 몰려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열이 강한 지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수 학력자가 많은 학교이므로 남녀공학의 중학교가 우수 학력자가 더 많다는 것은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서울에서 그 강남 쪽에 학력이 높은 이유를 좋은 교육과 그런 것이 했다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하셨는데요. 양성학교 동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습을 하면은 단성학교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남녀공학이 높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이야기다, 지방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채원 학생이 물론 남녀공학 문제가 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부분, 그러니까 교사의 문제, 학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있을까요? 남녀공학 학교 또한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교육 잔료 상관없이 한국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남학교는 수학과 영어에서 여학교는 국어에서 높았고 남녀공학은 모든 교과에서 향상도가 가장 낮았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아무리 이제 환경이 잘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에서 보면은 단성학교는 향상도가 너무 높다. 이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아무리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향상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단성학교가 좀 더 좋은 비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향상도가 좀 낮은 양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은 비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성적에 대해서 남녀공학이 이제 변인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남녀공학 고등학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성에서 이제 우리는 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 주장대로 그 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이 높았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학습의 결과는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공학이 단성이 되어야 더 이렇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맞고요. 또 최훈 학생처럼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의 주장이고 선택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 첫 번째 주제에서 나온 학습 결과에 대한 내용의 사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학습 분위기에 대해서 또 좋은 보도 자료를 찾은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훈준 학생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합반으로 인한 이성교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2018년 청주 지역에서 대부분 남녀 분반을 고수하다가 수국 중학교가 남녀공학을 처음 도입하고 당시 교감 선생님이신 김종란 선생님께선 이전보다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고 학생 정서에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녀 학생이 서로 보고 배우고 도와주면서 성적 등에서 동반 상승 효과가 있어 1, 2학년만 합반하던 것을 3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학교 김경은 과학기술부장 선생님께서도 이성의 견제 효과로 남학생의 폭력성과 여학생의 따돌림 문제가 줄어들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이렇게 남녀공학 학교의 생활지도와 성적이 동시에 좋아졌다는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남녀공학을 전환했던 청주 지역 사례를 들어서 우리 이은준 학생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타 지역이긴 하지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의 사전 특성이 동일한지 분석한 홍익대학교의 학위 논문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교육 기대, 사전 성취도, 수업 이해도, 교내 폭력 인식에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교육 기대, 사전 성취도, 수업 이해도, 효능감에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내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남녀 모두 단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분위기 또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 특성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성별로 이제 단성학교에 있을 때 좋아졌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이쪽은 단성의 학습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업 성취도는 단성학교 내에서도 상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학교는 남녀가 같이 도우면서 남녀 간의 사회성을 더 배울 수 있고 또 나중에 취업을 해서 팀워크 할 때 자신이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물을 수도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이점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떠십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성 혹은 친밀감, 팀워크 등 말씀하셨는데요.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단성학교와 남녀공학 둘 다 남녀의 사회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네, 각자의 주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투는 부분에서 사실 너무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초등학교 시절 지내보셨잖아요. 네, 학습 분위기 어떠셨어요? 찬성 측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 단성하고 난 뭐가 다른 것 같다. 네네. 네, 편하신 분 얘기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있다면 이제 제가 남자 중학교니까 남자 중학교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끄러울 때는 엄청 시끄럽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시끄럽지만 이제 이걸 어느 쪽으로 보면은 친밀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수업 분위기나 그런 쪽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계속 치밀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제 서로 달라서 이제 좀 조용히 해야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리고 집중도 좀 더 잘 돼가지고 좀 더 원활한 학습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때요? 여중은 어때요? 남녀공학 있다가 여중으로 가니까 학습 분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여중으로 올라가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과 여의 차이가 학습 분위기에는 남과 여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개인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학습 분위기에 뭐 남자 여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서로 이해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실 학습 분위기에서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결과값 아까 우리 양쪽에서 말한 주장들의 결과값이 막 큰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단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그 남녀가 같이 공부하는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자의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장을 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청소년이 되다 보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민이지요. 네, 외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남녀공학 하는 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원 학생 준비해 주신 질문 해주시죠. 예. 남녀공학에서는 이성과 함께 있는 공학이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치 문제라는 책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며 우울증 및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외모가 갑자기 보이는 나이죠. 중학생이 되면. 네, 그래서 뭐 머리 안 감고 학교 가던 초딩들이 갑자기 중학교에 가면 머리 감고 네, 예쁘게 잘 씻고 지금 심지어 화장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외모에 관심이 있는 나이인데 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데 남녀공학이 되다 보면 더 신경을 쓰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네, 장윤철 학생. 제가 말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다 보니 외모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모를 통한 놀림이나 따돌림은 성별에 관계없이 어떤 학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녀공학일 때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이나 청결에 더 신경을 쓰고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모가 남녀 간의 사춘기 스트레스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비율을 본다면 남녀공학은 외모 스트레스 부분이 20%이고 단성학교는 80%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놀라운 통계 자료를 끄집어냈습니다. 네, 왜 남녀공학은 20%, 단성은 80%, 이게 무슨 의미이시죠? 여기서 조사를 보면 남녀공학은 20%이고 단성학교는 80%였습니다. 스트레스 비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성학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성학교나 이제 남녀공학에서 둘 다 각종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녀공학일 때의 문제에서 남녀공학일 때 친구들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외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도 하겠는데 이때 만약에 극복을 못한다 혹은 이제 외모 관련된 좋은 경향으로 더 놀림을 받을 수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일어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남녀공학일 때는
얼마나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녀공학 중에 더 스트레스를 어디가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서 쟤는 좀 그렇게 생겼어, 아니면 쟤는 좀 그래, 아무리 자기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깨끗이 씻고 이렇게 화장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는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성 친구한테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들답니다. 뭐 맞는 거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자체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스트레스의 농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트레스에 일단은 먼저 받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당성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말이라도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당성의 경우에는 자기 같은 성맛도 없으니까 오히려 장난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진짜 못생긴 줄 알고 좀 더 심해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더 자괴감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그게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저도 이제 남학생 시절을 겪었죠. 예,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 짝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학생들이 제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 임수연 학생 말한 것도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 이채원 학생 말한 것처럼 저도 남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들끼리 있으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거든요.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면 남녀공학일 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남자 단성학교에 가면 좀 그냥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둘 다 남녀공학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부분 이렇게 청소년들이 고민 참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등교 문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낸 친구가 있어요. 가장 뭐니 해도 제일 좋은 학교는 가까운 학교다라고 주장한 우리 장윤찬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현행 단성학교가 유지되면 영광여중 앞에 사는 남학생은 등교가 먼 해령중학교나 영광중학교로 걸어서 가야 하고, 해령중학교 근처에 사는 여학생은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영광여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남녀공학 중학교가 세 군데로 운영된다면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 등하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교통비가 줄어들 텐데요. 이런 편리한 방법을 놔두고 지금의 단성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렇죠.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싶다. 네, 이런 의견이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중학교와 해룡중학교는 무시험 중학교 추천제, 즉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학학교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이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으면 통학에 대한 문제는 계속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게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학교가 남녀공학이 된다고 해서 가까운 학교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현행 제도가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만약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장거리들은 차로 가서 뭐 어떤 학교든 1분 내외로 가는 대신에 중거리들은 걸어가거나 뭐 차를 타거나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남녀공학이 된다면 더 가까운 중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전 남녀공학을 찬성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제를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구역을 나눠서 이제 중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의견 주신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무시험 진학 추첨제의 제도 개선 방안은 첫 번째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한 학교에 가까운 곳에 몰려 산다면 학생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먼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구역을 나누다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쪽은 구역이 좁아질 거고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은 구역이 넓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터미널 인근은 구역이 좁아질 거고 그러죠. 주거 지역이 아파트가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그 구도심 쪽은 이제 구역이 되게 넓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구역을 나누게 되더라도 어차피 넓은 지역은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간 장거리 학생들은 어차피 가도 모든 학교 거의 1, 2분 내잖아요. 차로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원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게 되고 중거리 학생들처럼 약간 뭐 걸어가거나 차로 타고 애매한 거리들 그런 거리 학생들은 그나마 가까운 학교로 가는 것을 네. 대부분의 학생이 좀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남녀공학 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중학교가 3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좀 편제도 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등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수행평가를 하는데도 남녀 간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합쳐놓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우리 정유진 학생이 준비하셨는데요. 네, 질문 한번 주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잘하는 분야의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여성이 잘하는 분야의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체육활동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노트 필기나 가정 실습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남녀공학이 되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성별의 특징이 반영된 평가가 가능한 단성학교 운영이 평가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남성, 여성이 수행평가에서 서로 유리한 분야가 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평가에서 한쪽 성별이 유리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예, 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역시, 네, 현직 중학생이라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수행평가, 남녀, 차이가 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각자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이 잘하는 것을 여성이 잘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성이 잘하는 것을 남성이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체육활동처럼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남성이나 여성 둘 중 한쪽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체육 같은 경우는 확 드러나니까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과목은 생물학적 차이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으나 그 외 다른 과목은 특정성이 유리한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실습은 보통 여학생이 잘하는 경향을 띠고 있지만 남학생이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육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남학생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과 남성의 평가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남성분과 여성분의 공통 수행평가 차이 비율을 봐보면 7%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이가 나긴 나지만 큰 차이는 안 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마무리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7%가 어떤... 이게 성적이 7% 차이 난다. 수행평가 성적이. 그래서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긴 난다. 근데 많이 나진 않는다. 그게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수행평가, 전 과목을 다 남자, 여자 기준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노트 필기 잘하는 여학생들이 많은
이런 과목, 언어 과목 여기에서는 또 수행평가가 여학생들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네, 화면이 다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학생들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잘 계신 거죠, 거기? 네, 여러분 다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하고 그 방송 화면 빼고 모든 학생이 검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아마 라디오처럼 듣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6번째 주제인데요. 8가지 주제 중에 6번째입니다. 또 남녀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성의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녀공학이 오히려 이성의 친밀감에 대해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김성희 학생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질문해 주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은 이성에 대한 모습을 가까이 보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동성에게서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남녀공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있는 사회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몇 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만큼 상호 보완적인 남녀공학을 통해 남자는 여자와 함께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으므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남녀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2020년까지 수집한 2021년 학교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왕따, 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남녀공학은 평균적으로 1.5%, 1.2% 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에 반해 단성학교 같은 경우에 0.3%, 0.2%, 1.0%, 0.5% 정도로 남녀공학이 학교 폭력 발생률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친밀감에 의한 거에 대한 반대와 남자만 있는 사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반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에서 좀 더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더 있었다. 한 1.5% 정도 되고 단성학교에는 0.3% 정도 됐다라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밀감에 좋으면 이 다툼이 없을 텐데 오히려 다툼이 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학교폭력이 이런 남녀공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 상황이나 개인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사한 자료는 남녀 공학하고 단성 중학교에 대한 자료니까 상황 개인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학교 내에서의 개인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본다고 하면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적인 차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요. 사실 학교폭력이 남녀공학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1.5%였고요. 그리고 단성에서는 0.3에서 0.2%, 그리고 남학교는 1%에서 0.5%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학교로 봤을 때는 거의 3배에서 4배가량 더 일어나는 거고, 남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에서 2배 정도 더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대 응답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단 한 건이라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건 슬픈 일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유의미하게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유찬 학생이 이제 개인별 차이이다. 이게 남녀공학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좀 의미가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각 학교별로 이제 그 사례 수를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여학교보다는 남학교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비단 단성학교이기 때문에 더 일어난다. 아니면 여성학교이기 때문에 덜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가 딱 결정을 내려지기보다는 그 시기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의 친밀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끊어버렸네요. 네, 네 주제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반대다라고 하는 김화연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통계 결과 신체적인 폭력이 남학교는 1.3%, 여학교는 0.4%, 남녀공학은 1.8%가 나왔고 사이버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남학교가 0.5%, 여학교가 1.0%, 남녀공학이 1.2% 등으로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더 높았습니다. 만약 공학학교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단성학교보다 학교폭력의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남자 학교가 여학교보다 그리고 남자 학교보다 남녀공학이 더 학교 폭력이 많아진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조사를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폭력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반론이 있으실까요? 반론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박 씨는 중학교 진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입학할 학교의 학업 수준과 학교 폭력의 심각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야 그렇지만 학교 폭력이 공학보다 여학교가 더 심하다고 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니까 남자아이들과 섞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도 그렇고 뉴스에 따르면 남녀공학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남녀공학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의견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남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남녀공학이 건수는 많을 수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기사는 남녀공학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2013년의 기사로 제가 조사한 2020년의 통계 수치에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한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결과보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피해가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이 통계청에서 더 많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학교 생활과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리 때문에 매년 통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가 더 남녀공학보다 단성학교가 더 많다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통계청에서 자료조사를 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네, 학교를 선별할 거기 때문에 개인차, 상황차는 오차가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통계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확실히 건수는 남녀공학이 더 많습니다. 다른 성별이 모여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서 맞춰가는 과정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나이 때 그렇게 다투면서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 아니다. 남녀공학이 되면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성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를 말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토론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가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 이채훈 학생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전국 남녀 공학 비율은 전국 평균이 79%이고 전남 평균 81%인데 영광군은 0%입니다. 단성학교는 일제 간정기에 만들어진 학교 형태이고 근대 교육이 될수록 단성학교보다 남녀 공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학교 개교를 보면 영광중학교는 1927년, 영광여자중학교는 1961년이면 해령중학교는 1971년입니다. 원리는 100년, 각 학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단성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환경을 부응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만들어진 학교 대부분은 당연히 남녀공학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라도 영광군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에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정재원 학생.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녀공학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남녀공학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성학교가 일제 감정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단성학교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성학교도 남녀공학도 다 제각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무조건 미래에 부족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과 역사가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의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남녀공학은 일시 성폭력 발생 비율이 18%, 남중일 때 성폭력 발생 비율은 3.8%로 약 13% 높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학교 폭력도 남녀공학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남녀공학을 늘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학교들이 다 남녀공학인데 우리 정재원 학생이 다시 정가의 보도를 끄집어냈어요. 학교 폭력도 높고 성폭력 또한 높아진다. 네, 동성일 때는 성폭력이 덜 생기잖아요. 이성이었을 때는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 지금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떠십니까? 이채원 학생. 현재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찌됐든 과거의 일제 잔여물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독립운동 태세가 나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문제를 없애야 된다. 네. 그 일제 간정기에 여기 전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과 역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거는 일제 시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과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마지막에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 주장은 일제를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제 잔재는 없애야 된다 일제 시대에 남겨진 잔재는 없애야 된다 생각하셨는데 현재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영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 하고 좀 더 됐습니다. 저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에 생겼는데 대한민국 황제의 칙령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 경우 칙령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일제 시대에 생겼다면 영광초등학교 또한 일제 잔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광초등학교는 우리 황제의 칙령이었군요.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황제의 칙령으로 만든 학교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말 안에 일본의 협박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를 세워서 결국에는 일본의 전체적인 문자가 보면은 이제 일본어를 해가지고 한국어나 그런 걸 못 쓰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한자의 친령을 이용해서 학교를 만들고 일본어를 계속 배우게 해서 한국어를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서 갑자기 그 과거사 청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너무 변질이 되고 있어서, 예, 과거사 청산은 저희가 그 역사 편찬위원회를 좀 넘기는 걸로 하고요. 네. 사실 그 학교가 오래된 학교들이 있죠. 100년 된 학교들도 있고, 50년 된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과거의 것이 좋은 전통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새로운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맞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더 과거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도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투표에서는 표시할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토론회의 내용 중에 나는 저거에 더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희가 우리 그 남녀공학에 대한 그 투표를 진행할 때 투표로 꼭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들이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예, 2학년 4반 감사해요. 2학년 4반 했는데 어떻게 음료수라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채팅을 엄청 열심히 달아주고 계세요. 2학년 4반 반장인지 모르겠지만 네, 반장 끝나고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네,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4반 반장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의견을 주셨어요. 이건 같이 좀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교과서와 교복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다. 책이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교복,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학원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데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신 데가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이크를 누가 같이 들었어요? 가위바위보 한번 짤까요? 네, 누가 먼저 말할까? 가위바위보. 예, 이겼네요. 네, 우리 이채원 학생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혼란이 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통해 결국에 잘 되면은 이게 결국에 큰 이득으로 한 학교 같으니까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에서든 같은 학생이면은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공부 클럽 해가지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요 안에서 전학을 간다 해도 학교 문제집이나 그런 걸 새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번 기회에 다 통일하자. 교과서 같은 통일해서 네, 이렇게 다른 학교 교과서가 달라가지고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차라리 해소해버리자.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떠십니까? 우리 정재원 학생?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교과서를 합치냐? 그렇죠. 우리 교과서 자율 선택을 하고 있죠, 학교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합친다는 건 무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정재원 학생 아까 하고 싶은 말 있었죠? 반대 의견에서 본인 주장. 괜찮아요? 네네. 이참에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 아니다.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반대 측의 주장이었고 찬성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주제 질문도 2학년 4반에서 해주셨어요. 네,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이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체육 시간, 체육복 갈아입을 때 탈의실, 체육복값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때요? 이건 반대측 의견이니까 찬성 측에서 어떻게 반론해 주실까요? 지금 있을 때는 저는 여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 모릅니다만 교실에서 막 갈아입나요, 그냥?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전혀 상관없는 문제네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갈아입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갈아입어도 된다 생각해요. 탈의실 얘기 나왔거든요. 탈의실 더 필요해지고 남녀공학으로 바꾸면 체육복 값도 새로 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장윤찬 학생 어떠세요? 여기서 제가 저희 교감 선생님한테 들은 걸로는 남녀공학이 예산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탈의실을 여성과 남성 한 개씩 다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쪽 찬성 쪽 입장에서는 시설이 더 좋아진다. 탈의실이 생긴다. 완전히 새로 생긴다. 잠깐만요. 하나씩. 여기는 할 말 없어요? 네, 갑자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네. 네, 여중에서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의실을 각각 남성, 여성 한 개씩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반에도 탈의실이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의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약 1분 정도 됩니다. 1분에 이동 시간까지 합친다면 쉬는 시간 안에 갈아입을 수 있는 학생은 8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요. 그럼 탈의실에서 갈아입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용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옷 갈아입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은 1, 2년 후에 변경이 되고 코로나는 그 전에 끝나고 지금 보면 코로나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면역자가 더 늘어나게 돼서 점점 코로나는 이제 사라질 텐데 그것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 이용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이용 인원수가 적다고 하는데 남녀공학이 때는 예산이 더 많아져서 탈의실을 더 설치할 수도 있는 비율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네네. 수현 학생. 코로나가 그 전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미크론과 같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도 그 전에 끝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심각성이 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탈의실 문제는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는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위생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탈의실은 여러 사람이 계속 같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어떠세요? 탈의실 밖에 손소독제랑 안에 이제 자기 언제나 손을 약간 씻을 수 있게끔 간이 손 씻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또 방금 전 처음에 강의해 주셨던 분이 이제 당성학교일 경우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걸 당성학교보다는 그러면 남녀공학이 좀 더 돈이 적게 든다는 소리니까 그 당성학교를 만들 비용으로 차라리 여러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간이 뭐 탈의실이 될 수 있게끔 하면은 이제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중간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막 바꾸고 돈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녀공학이 투표를 할 거고 그런 일들이 불편하다고 여겨지면 그냥 단성학교로 유지하자고 하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여러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성학교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겠지만 바뀌면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끝나려고 하니까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금이 다른데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각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녀공학 단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바뀌면 시설 개선비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영광 태권도부는 여중, 영중 소속인데 그러면 합쳐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합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두 학교가 태권도부가 따로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교내 교재는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남녀가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데 이걸 뭐 어떻게 규칙으로 뭐 나누겠습니까? 네, 이 부분까지는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통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중학교별로 교칙이 다른데, 아하! 우리 조사 한번 해볼까요? 학교 가면 핸드폰 낸다. 손 들어보세요. 다 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학교가 되든 낼 겁니다. 네, 영광여자중학교 2학년 1반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선생님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학년 1반이 열심히 질문을 하니까 2학년 4반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영여중은 방과 후 활동이 자율선택인데 남중은 방과 후 활동이 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분노에 찬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과 후 우리는 왜 의무냐? 여중은 자율이란디. 네, 방과 후 어때요, 성희 학생? 방과 후 자율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네, 이렇게 민주적인 학교 운영, 네, 이런 건 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학교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좀 의견을 좀 내서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녀공학이 사회성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단일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대해서도 청소년기에 겪어봐야 사회활동할 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회성은 남녀공학일 때도 생기지만 단성에서도 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분의 주장입니다. 딱 옳은 주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 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우리 학생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분들, 선생님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이번에 그 영광읍 남녀공학에 관련된 토론회 참 풍성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 좀 소감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한마디씩 토론회를 해본 소감. 제가 여러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 토론회 시작할 때 얼굴이 막 빨간해졌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 얼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가거든요. 네. 우리 은준 학생부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저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중대사를 결정한 것 같아서 뭔가 떨려요 지금. 중요한 문제를 네. 말한 것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러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채원 학생. 네. 저 큰 등치에 덜덜 떨면서 끝까지 네.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의견에서 반박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희 학생 어떠셨어요? 마이크 드시고. 생각보다 되게 새로운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약간 설득된 것 같아요. 약간 설득된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장윤찬 학생 어떠세요?
제가 이 토론을 하고 아까 전에 요즘은 방과후 활동이 의무가 아니라고 한 걸 들었는데 저도 이걸 듣고 해룡중학교 독서 시간에 대한 게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걸 듣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독서 시간에 관한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또 서로 학교의 좋은 점도 알았고 우리 학교의 개선점도 찾아낸 것 같다. 우리 영광중학교 우리 정재원 학생 어떠세요? 토론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크게 남녀 공학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남녀 공학이 이제 영광에 있어서 얼마나 큰 중대사인지도 알게 되었고 좀 더 말하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임수현 학생 어떠셨어요? 그냥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생인 제가 이렇게 토론에 나와가지고 중대한 사항을 이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죠? 네, 원래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하연 학생 어떠세요? 저는 나중에 참여하게 되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유진 학생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준비 기간이 짧아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많은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강의나 토론회 이런 사회 이런 거 많이 해봤고요. 이게 이런 포럼에서도 네, 이렇게 패널들 이렇게 사회 보는 거 많이 해봤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된다, 왜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편집이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남녀공학 학교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곧 있으면 지방선거 하거든요. 지방선거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할 그 지방자치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제가 투표를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학교를 정하는 되게 중요한 투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바꾸면 왜 바꿔야 하는지, 바꾸지 않으려면 왜 안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듣고 우리 학교들이 학생들이 의사결정한다면 정말 민주시민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좋은 실천이고 그리고 이런 좋은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해주신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방송으로 보고가 아니야.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네, 그동안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론회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공개 토론회를 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뭐 출연료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불안감 뒤에, 이게 화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채팅으로 뭐 말로 이렇게 혹시 힘들게 상처 주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학교폭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학생들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 학생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이 교육가족들을 모아놓고 한 번 더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거기서 충분히 더 어른들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도 또 오셔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5월에서 6월경에 이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민주주의 시민의 민주주의의 꽃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주시면 우리 영광읍에 있는 중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네, 우리 빠이빠이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